그 다음에 이제 12쪽입니다. 해녀노래 10. 우리나 고향은 전라남도 제주인데 임시가 사는 데는 거제야 산천이요. 이랬습니다. 요 노래도 제가 그 거제도에 그 채로 갔을 때 조사한 노래입니다. 우리 고향이 전라남도 제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주인들은 보면은 굉장히 자립심 문제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타 지역보다 확립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내 고향이 전라도 제주냐? 이 노래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분석한 게 그 밑에 나온 겁니다. 그 조선이 독립하고 우리나라 독립하고 이제 섬도자 이 제주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라남도 제주군이었죠. 정확하게는 제주군이었는데 그게 또 행정구역상 도자로 이렇게 바뀐 게 언제냐? 그 46년 7월 30일에 그 미 육군 소장 러치가 이렇게 전라남도 제주에서 분리시켜서 독립된 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불려진 게 과연 이 언제냐? 그리고 이 노래를 한 사람은 이 미군정 시절 이전에 태어났고 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제주도 고향이다. 물론 내가 임시로 사는 데는 여기지만 내 고향은 제주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왔고 나중에 귀향할 곳은 고향이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그 미래는 긍정적인 공간이다. 그 이야기. 13쪽입니다. 해녀노래 11. 저 바다의 은과야 금은 칠대같이 깔렸으나 높은 낭의 열매로구나 낮은 낭의 가시로구나. 이거는 제가 그 거제 통영시 거기에서 현장 조사한 이 노랫말인데 저 바다의 은과야 금. 이 은과야 금은 수산물을 말합니다. 뭐 전복이나 이런 해삼 이런 것들이 철대같이 이 철대의 의미가 그 굉장히 많다. 근데 지금도 이 철대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다는 의미. 대나무 그런 종류도 생각해 보고요. 깔렸지만 높은 낭의 열매로구나. 나무가 높으면 그걸 따려고 해도 못 따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해녀 노래를 조사한 거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저 바다의 은과 금은 깔렸지만 높은 낭의 열매로다 해서 각 편 한 편이 완성이 되는데 이 노래를 부른 그 거제 통영에 사는 현종순 그 분은 낮은 낭의 가시로구나 해서 대꾸 형식으로 달았어요. 낮은 나무의 가시다. 그러니까 나무는 낮아도 열매가 있는데 딸려니까 가시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 바다의 수산물이 지천으로 깔리고 귀중하지만 내 기량이 부족해서 수심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한탄한 노래죠. 예전에 그 노래들은 다 높은 낭의 열매로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 분은 그 노랫말을 낮은 나무의 가시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할 때 숙달 기량 정도에 따라서 상군, 하군,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상군이 보통 10m까지 들어간다는데 10m의 의미는 수심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치상하고. 수심은 10m 단위로 기압이 차이가 일기압 차이가 납니다. 결국 10m에서 내려갔다가 수면으로 부상할 때 급부상을 하게 되면 폐포가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m 이하로 내려간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스킨스쿠버 이 다이빙을 배울 때도 기본이 10m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서 패닉 이런 현상을 하는 게 10m를 내려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스쿠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잠수 장비를 메고 들어가도 10m에 내려가면 불안감이 시작돼요. 20m 가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공기통을 매지 않고 가기 때문에 10m 내외가 거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상군보다 조금 밑에는 이제 중군에서 7, 8m 여기까지 내려가고 하구는 3m에서 5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3m 내 키 정도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는 거고 대상군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는 이제 10m 이상 15m까지 가는 경우들이 한 20m. 그래서 물질 기량이 낮다는 것을 이제 한탄한 거인데 결국 해녀들도 한참 왕성하게 물질을 할 때는 뭐 대상군이지만 나이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군 정도의 기량도 발휘하지 못할 때는 해녀들 자체의 그 공동체 의식이 독특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따로 수심 얕은 데는 할망바당을 지정해서 거기에는 할머니들만 그러니까 거의 은퇴 가깝게 된 해녀들만 작업하는 공간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건 요즘으로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 뭐 버스에도 그 저상형 버스가 도입되고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도입하는 것처럼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해녀들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할망바당을 지적한 한 지역이 뭐 제주 섬 전체를 돌면서 전부 다냐 한 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지역에 저쪽 가파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당이라는 것도 있었죠. 학교에 해녀들이 번 수익으로 예전에는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우리 11월 1일이면 제 모교인 조천초등학교도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그 당시 100주년이 될 때 마을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런 것처럼 해녀들도 이렇게 기부 활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쪽에 이 박자입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사 할 때 이거를 선율 8분의 6박자를 넣어서 거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 8분음표에 밑에 까만 색이 아니고 X표 쳐진 거 있죠? 이 X표 쳐진 거는 이제 이어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락 없이 소리치는 거죠. 저라 저라 어이어져라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선율 없이 부를 때하고 선율을 달 때는 뭐냐?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갔다라든가 아니면 파도가 셀 경우 아니면 빨리 물질 작업장에 도달할 경우 하라고 할 때 이렇게 선율 없이 부른다는 거고 이제 만선이 돼서 되돌아온다 할 때는 이제 흥이 나니까 천천히 가락에 선율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녀 노래 13입니다. (15쪽에) 보면 요년들아 저서다 요네짝이 불레진들 선을 꽃이 없을 말가. 요 노래는 아마 누구 임동건 선생님이 그 한국민요집에 수록된 노래인데 제주 북제주군 뭐 지역에서 조사한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요년들아 뭐 이 여자들아 저서더라 뭘 젓는 건가 젖거리 누죠. 젖거리 누 저서 달라 요네짝이 노예짝이 불레진들 이게 부러진들 이 말인데 아마 그래 잘못해. 그 다음에 선을 고지 했는데 이 가창자가 선을 고지 없으니까 이 임동원 선생님은 아마 생각이 곧하니까 15세기에 꽃이 곧 기억 고 밑에 지으셨기 때문에 꽃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꽃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선을에 있는 꽃이 아니고 선을 고지 요건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산진물에 노란한 숭어 심어내은 등을 잘라서 보니까 아니 먹을 사슴이라나 먹어놓으니 근심이 되고 근심 재워 잘 아는 둠은 이제 들어놓으나 날 될 줄 모르라. 여기 삼행에 보면 아니 먹을 사슴이라라 했는데 이 사슴이 우리가 말하는 동물 사슴이냐? 내용상으로 아니죠. 숭어를 먹었는데 사슴이다. 이거는 이제 그 삼동의 제주민속박물 진성기 선생님이 그 초창기에 프린트판으로 낸 그 민요집에 실려 있는 건데 1집인가 2집입니다. 사슴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심이다. 이거를 사슴이 오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객석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뭐 일본어 단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고향인 우리 마을에서 보면 일상 대화에서 그 일본어를 타 지역보다 되게 육지보다는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흔히 하는 게 뭐 이빠이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옷상이라 한다든가 뭐 마무리 짓는다는 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처럼 네. 나와 말이다 뭐다 뭐 이런 말부터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곡해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16쪽에 갑니다. 그 13. 이 노래는 그 김현웅 선생님 책에 있는 건데 이게 쭉 보면 그 성산 일출에서 성산포에서부터 부산 영도까지 가는 길에 있는 섬 이름들, 바다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하면 거기 솔치바당 건너가면 이쪽 솔치바당,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등바당 있는데 김영돈 선생님이 이걸 솔치바당을 솔치가 많이 사는 바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거 연구해본 결과는 설치바다입니다. 설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안 써놨는데 제 논문에는 요거를 밝혀놓았습니다. 예, 지명 그 아까 얘기한 해녀노래 그 지명용 거기 그 기둥처럼 생긴 그 설치도 있는데 그 지역이고 등바다는 이제 부산 그 지금 가당도 끝 넘어가면 다대 끝, 다대 끝은 다대포, 등바당은 그 옆에 지금 가덕도에 공항 짓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앞, 그러니까 통영에서 가덕도 그 사이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뭐 나라도 뽕돌 바다 하면 우리 낚시추를 흔히 뽕돌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봇돌 바다입니다. 봇돌 바다. 예, 그걸 이제 뽕돌 잘못 이제 한 거고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울돌목 해가지고 전승 과정에서 그 울돌목을 17페이지 해녀로의 15에 보면 3행에 1번에 울탄목이 근당한다,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밑에는 울단목. 그 다음에 3번은 울돌목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18쪽에 4번에 3행 보면 울던목가 이런 식으로. 이 울던목은 요 조사한 거는 그 제도 국어과 학생들이 했던 거고, 그렇게 와전되고 사설이 오기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16쪽에 18쪽에 16번 해녀의 16번은 요것들아 한데 가게 함께 가자. 저 곳에 가서 내 먼저 가서 미역이랑 울산 가서 돈 벌어당 가지 늦은 큰 집 사고 멍에드는 큰 밭 사고. 울산 가서 돈 벌어서 큰 집을 산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의미로 하면 아니 물질을 한 채로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까? 한 대 샀다는 거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죠. 울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우물가사의 산지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어서 부산의 남항동이니 영도 이쪽에 가면 요즘 말하는 양옥집 2층짜리를 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그 문화지로 좋을 때 자동차 중화공업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해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19쪽에 보면
그 우뭇가사리 가격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기록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 패널의 17은 진도의 바닥 한골로 가자. 이거죠. 저라 저라 노를 저라 요 노를 지고 어디를 가겠느냐 진도 바다 한골로 가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제가 한골로 가자가 무슨 말일까요? 진도 바다 한골로 가자. 골. 이 골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갯골. 그러니까 서해안 지역 진도 쪽에 가면 조석 한 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안에서부터 갯벌이 몇 킬로는 안 되지만 뭐 거의 1, 2킬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이 드러날 때 몇십 킬로도 돼요? 몇십 킬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까지 그 갯골이 형성되죠. 예, 그걸 따라 올라. 예. 배가 거기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기, 여기 대표적인 게 영암 어디죠? 그 영상 영광도 보면 그 백길이 다 갯골을 따라서 배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진도 바다 한골로는 이 갯골을 따라서 가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저 서해안 다 그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예. 그 골 타가지고 다 올라와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래. 아무리 큰데도. 예.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진도가 어떤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20쪽에 설명해 놨습니다. 가사리, 이거 주로 채취했던 곳이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하고 경상남도 지역이 주로 진출한 게 그 가사리하고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 진도는 조도의 미역이 비싸요. 예, 이게 진상품이고, 그래서 그 진도는 미역이 뭐예요? 그 미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부산도 그 조도 미역. 예. 부산 쪽 경남 지역에도 가면은 과감주가 다 있습니다. 바다에 요만한 암초들이 다 개인 소유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녀를 빌어서 채취하고, 그리고 그 왕실의 섬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 하려고 했는데 안 했고요.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 해녀의 18, 20쪽입니다. 여기 보면 저 바닥은 수왕 위험했죠 했는데 이거 의성어죠. 물 흘러가는 소리. 지화로 그 종이돈으로 봉토를 싸고 역전으로 산담하냐. 봉토는 이제 봉분을 쌓고 산담하겠느냐. 요 이야기인데 요거는 바로 그 울돌목.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쪽의 19는 보면 이제 해녀들이 주로 5, 6개월 정도 그 물질을 했었는데 그 이 노래가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민요가 굉장히 많은데 타 지역으로 전파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요의 경우. 그런데 물론 이제 유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창부타령이니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전국 공통으로 부르지만 그 전국 공통으로 부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이 이주에 의해서 창부타령이라든가 이런 창민들이 불려진 게 아니고 방송의 영향이죠. 라디오 방송 이런 거로 통해서, 그 다음에 음반 취입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고, 노동요 이런 거를 음반으로 취입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노동요가 타 지역으로 전파되고 이런 일이 없었고, 또한 그 일이 아니면 그 노동요가 전승될 이유가 없는 거죠. 육지에서 모신 노래, 이게 제주에서 거의 전승 안 되는 이유가 저쪽 오산이라든가 서귀포 강정 이쪽 제외하고는 논농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농사 지역에서 논농사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만만이고. 그래서 이 이주에 의한 민요 요겁니다. 물론 우리 민요가 다른 나라로 이주된 것은 거기 21쪽에 설명했습니다만 중국의 연변 이쪽으로는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뭐 청주 아리랑도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와 달리 이 해녀 노래가 다른 여느 민요와 달리 독자성을 띠는 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는 많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많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노를 젓고 갈 물질자납장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한반도 큰 넓은 지역에서, 전라남도에서부터 경상남도, 물론 경북 지역도 있습니다. 임원항 있는 데까지도 다 그렇게 전파를 시켰다는 거. 그거에 못지않게 이제 그 물질 기술 이런 것까지도 전파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독자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그 1번, 2번인데 시길 나오죠. 2번에 우리 엄마 날날정에 요요를 시길라고 나눴던가. 요것도 이제 거제도에서 제가 체록한 건데, 우리 엄마라고 노래했어요. 거제도에 정착한 해녀입니다. 제주에서는 엄마라고 절대 안 합니다. 어멍이네. 우리 어멍 날날적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거제도에서는 어머니를 엄마 아니면 엄마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해녀 노래가 한반도에 전승되면서 변이 양상을 보이는 거죠. 어멍을 안 쓰고 엄마. 그 다음에 시킬라고. 거제도는 어메라고 그러죠. 어메. 예, 어메로도 하고, 그래서 좀 거제도도 넓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키려고 하는데 시킬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경상방에는 제가 2번 설명할 때 엄마, 오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언어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들도 보인다는 것을 해녀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2쪽에 20번입니다. 저바다의 군대환은 달달마다 해서 군대환 오가는 거 알죠? 20년대 제주에 취향을 했습니다. 그럼 이 노래도 불려진 시기, 군대환 취향 이후부터다. 그리고 해녀 노래가 언제부터 불려졌느냐 하는 것도 뭐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격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젓는 군인, 격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젓는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거하고 지금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하고 같은 노래인가 하는 것은 현재까지로는 규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노젓는 노래들을 계속 불렸을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어도산의 해녀 노래는 아마 19세기 말 그때부터 불리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우리가 이어싸 노를 저을 때는 이런 후렴으로는 분명히 상공들이 했을 겁니다. 이어싸 그러다 거기에 이어도 사나 이런 식으로 선을 붙이게 되고 그 8번의 6박자로 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해 본다면 이렇게 19세기 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또 군대원 이후에 불렸고, 그다음 대마도로 가서 자식놈들 공부시키고 서방님들 술값 해여도 했습니다. 이 해녀들 할 제보자를 만나서 생애의 담을 체록해 보면 제주에서도 그렇고 육지에 정착한 해녀들도 이 남편이 힘들게 물질한 돈으로 이 술값으로 다 썼대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도박 자금. 그래서 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것도 해녀 노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래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천바당 룻소리는 산지축항만 울리는데 궁동묘지 가신 부모 말소리는 산에 산천만 울렸구나. 일본 동경 가시는 분은 돈만 벌려 가끔만은 궁동묘지 가시는 분은 뭐 제스 때만 돌아옵니다. 결국 열심히 돈 벌고 뭐 해도 모든 게 허사다. 술값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남편 돌아가셔버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 3번에 대한 이야기가 그 군대와만 오가고 했던 이야기, 사적인 사실로 23쪽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뭐 23쪽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해녀들이 제주에서 한반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선시대의 과중한 세부담, 이 수탈 때문에 제주를 탈출해서 경상남도 해안지역, 전라남도 해안지역으로 갔고, 그들이 조선왕조 실록 기록의 해녀들을 뭐
두모학이다 뭐다 해서 제주인들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제주에서 육지로 물질을 가게 된 것은 울산이 최고의 우뭇가사리 산지다. 진도가 뭐 미역이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장도 가사리 산지고 미역산이다. 감태산지다. 이래서 간 게 아니고 해녀들이 어떻게 울산이 최고의 우뭇가사리 산지를 알겠어. 제주에만 있다면. 일본인들이 그 제주에 우리나라 항구를 개항하면서 잠수기선을 동원해서 머구리죠, 머구리. 그거로 남획을 했기 때문에 수산물이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로 제주에서는 잡을 해산물이 없어서 거기로 진출한 게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제 강대원 선생님의 해녀 연구라고 옛날에 한진문화서에서 나오고 있죠.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북 그 감포, 그다음에 구룡포 이쪽에서 해가지고 그 지구 선정 때문에 굉장한 투쟁이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가고 재정지구 지정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는 맞는데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보다 제주에 일본인들이 와서 남획을 했기 때문에 채취할 해산물이 없어서 출발하게 됐고 그렇게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질문을 받을 텐데 한 2, 3분 정도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우리 제주학 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 원장님이 이 제주학 명사 초청 강연 그래서 청탁이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없는데 조천에 지금 집을 짓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와서 이제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거절을 했어요. 제가 한국민족회 이사도 하지만 논문 발표 뭐 써다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쉬겠다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제가 반드시 와야겠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한 생각은 이 제주학의 지능 문제입니다. 지능.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보면 고급 지식의 확산에서 대학별로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강의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데 제주가 이 제주학이 정말 우리 한국학의 어쩌면은 원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의 확장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연구자들끼리만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어디서 뭐 특강 듣고 하는 것 정도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흔쾌히 하고 온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학의 지금 중심은 옛날에 한국연구재단에서 분리돼서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한국학 연구 분야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한국중앙연구원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제주학 연구센터가 체계화가 어느 정도 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연구원에서 분리를 되더라도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제주에 있는 정치인들 제주 도지사부터 지자체장들도 이 제주학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를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해서 뭐 하자. 그러면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거 보면 제주 관련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아니면 뭐 제주에 와서 제주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한다면 뭐 지자체 단체장부터 막 지원 후원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냐니까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 해녀 노래를 각색은 아니죠. 그냥 대중가요처럼 선율로 그 현기영 선생님이 그 작사하고 하여튼 그 노래가 해녀 노래처럼 들려지고 그런 행사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육지 살면서도 너무나 답답했어요. 이 책을 제가 여기 지원받고 출판을 했습니다만 사실 또 이것도 뭐 아주 집권이만하게 지원받았죠. 출판비 지원을 받았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주학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이 학연구센터를 제주학진흥연구원 여기까지로 가는 어쩌면 하나의 단축 밑거름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기에 흔쾌히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지금 출발이 늦었지만 그렇다고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김영돈 선생님이 쓴 1965년에 제주민요연구상 이게 출판 지원을 받고 나온 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어디서 출판 지원을 받았을까요? 모르겠죠. 그 서문에 있습니다. 그게 하버드대학 옌칭연구소에서 1960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버드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전 세계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작은 섬 제주의 제주방은 제주민요 그 자료집을 내는데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제주에는 그렇게 지원할 센터, 진흥원이 있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제주학 연구진흥원 이런 거를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정말 신경 쓰고 그런 자료들이 집대성되고 연구물이 많이 나왔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지원 안 하고 현실적으로 결과물만 갖고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거냐 뭐냐 관광객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선호 문제를 따졌을 때 좀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 내용이 우리 제주의 도지사님부터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이 안다면 아무리 적어도 하버드대 옌칭연구소는 안 될지라도 우리나라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안 될지라도 제주의 대표적인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지역학 연구센터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분과가 있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그분들이 정말 계속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이거는 끝난 겁니까 오늘? 예.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예. 아직 교수가 충실히 교수만이 연구해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가해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그 해녀박물관 하루를 거기만 가도 그 영상물로 해서 해녀물을 잠깐 들을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되게 그 영상물이 이렇게 홈토킹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빔 프로젝트로 해서 실감나게 해녀 소리도 듣고 근데 그런 자료가 교수님께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까지 그냥 이렇게 후리토크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요즘 그 한경계 자비도 해안가에서 주말에 그 해녀 노래 들었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이제 수록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혹시 다음 기회라도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은 오늘 상대 영상으로 나올 것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가지고 아.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육지에서 조사할 때는 요즘은 이제 이 캠코더를 해서 녹화와 녹음을 같이 하는데 제가 초창기 2000년대 할 때도 물론 캠코더가 있었습니다만 그 장비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저는 그 전자 녹음기 요거로만 녹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 캠코더를 또 편집하고 프리미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편집할 때도 또 그 자체를 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편집, 영상 편집하고 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저는 좀 시간 낭비다 생각해서 안 했는데 물론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영상 장비를 구입해서 조사할 때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차기도에 그렇게 공연을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민속박물관하고 서귀포천지연 거기에서 제주 일로레 상설 공연 주말에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분들이 그 노래하는 것들 해녀 노래도 합니다만은 여기 기존 노래집에 다 있는 사설들입니다. 이 조사하는 거. 그리고 차기도에는 안 가봤지만 그분들이 부르는 것도 거의 같을 겁니다. 요즘에 새로운 민요 사설을 찾는다면 아까처럼 그 제보자 자신이 자기 삶의 궤적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가사를 지어서 부를 때는 새로운 노래 사설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곡이냐 한 거는 그 최초의 해녀 노래는 아까 그 김주백 1929년에 그 신문 이런 데 한 거는 한 편, 두 편씩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면서 이제 제주에서는 이제 진성기 선생님이 제주민요 1, 2, 3권 프린트판을 내면서 거기에 해녀 노래가 한 2, 30곡씩 이렇게 수록됐고 그 다음에 65년에 김용돈 선생님이 쓴 그 제주도 민요 연구상 여기는 198편 이렇게 수록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학부생들도 대학원생들도 조사를 했고 개인 연구자들도 많이 조사를 했고 그 집대성한 게 이거니까 지금 뭐 수천 편이라고 생각되면 되죠. 한 페이지에 한 1, 20수씩 수록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민요, 해녀 노래만요? 예, 해녀 노래. 해녀 노래만. 물론 여기에는 노랫말이 다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어휘들의 변이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노래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 저는 예전에 논문 하나 쓴 게 뭐냐면 해녀 노래 사설을 표준화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준화하느냐? 아까 뭐 성산포에서 출항한다 하면은 출발부터 현장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되돌아올 때는 뭐 수확물이 많았을 때는 어떤 노래, 수확물이 적었을 때는 어떤 노래, 그다음에 노자가 할 때 파도가 쓸 때는 어떤 노래, 파도가 얇을 때는 어떤 노래, 예, 그런 거를 공연용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 그 정도지 작곡자가 하는 건 없습니다. 예. 저는 그 백령도에 갔었는데 백령도에 해녀가 있습니다. 예, 세 명. 만났었어요. 그거를 전화연락을 하고 못 갔어요. 전화로만 해요. 저는 거제도에 갔더니 해녀들이 전체가 종달리서 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까 우리 종달리 예. 법한데 나온 게 그겁니다. 질문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제주도에서 김영돈 선생님이 이제 체록해놓은 거는 제주 전역을 돌면서 이제 체록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체록한 거는 제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출가 물질을 나가서 이제 불렀던 노래들인데 정말 그 전승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 그 해녀 노래 같은 경우는 전승, 밖으로 전승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쭉
이제 아까 20몇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선생님 해석한 것 중에 제가 이거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쪽에 아까 그 총각사랑 서면 우리 뭐 총각차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고지라는 게 선생님 고지를 숲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질이라는 그런 광경이라고 한다면 숲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물굽이? 아니 물구비는 아니고 저는 만약에 이게 우리 그 해녀들이 물질하는 공간이 섬일 수도 있고 여일 수도 있고 코지일 수도 있잖아요. 산코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만약에 고지라고 생각하면 숲의 개념이라고 하면 요거를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나무하러 우리가 서늘곳으로 갈 수는 없죠. 물질하러 서늘곳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제 생각 못한 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게 총각 양식 쌀 때는 양식은 갖고 가서 밥을 해먹는 게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섬에 가서 2, 3일 이렇게 하는 거고 점심 쌀 정도는 작은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물질하면서 쉬었다가 또 했다가 하는 이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그 아까 중국 물질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산포에서 저는 뭐 해녀 연구자는 아니지만 저는 강원 연구자지만 성산포에서 중국 물질을 갔다 온 분을 체육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1919년생인가 20년생이었는데 이분은 중국으로 간 게 1930년대. 1930년대인데 아까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도 나왔었지만 미역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미역씨를 돌에 이렇게 붙여서 가져가서 거기 가서 들이쳐서 그거 하면 굉장히 빨리 자라서 이제 했다. 근데 거기에서 미역은 우리 제주 미역은 이 다던 붙인다고 하죠. 미역 붙인다고 할 때 그 거기를 바삭바삭 그 모래 하니까 바삭바삭 하더라 하면서 그 청도. 청도. 중국 청도 맞나요? 청도. 칭따오. 칭따오. 그쪽 갔었고 남편분이 가서 남편분이 그 지역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약간 사회주의로 해서 왔는데 나중에 그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해방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여건이 중일전쟁인 것 같아요. 제 오래전에 기록을 해서 그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오면서 한국에 중국도 다 던지면서 왔다 하는 이걸 체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단으로 여러 명이 가서 중국에서 사진 찍은 섬에 놀고 그런 사진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에도 좀 가기는 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영근 선생님이 그 탐나문화에 탐나문화연구소에 나온 그 생애력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씨 뿌렸다는 거. 근데 실제 그 제보자를 만난 거나 대단한 거. 그래서 사진까지. 가서 뒤집어 놓기도 했다고. 그러니까 미역을 씨 뿌리고 거기서 요즘식 양식을 한 건데 그 양식은 아니고 하여튼가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진출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그 정도 뭐 우리 서부 경남이나 일본 간 거 정도는 아닌데 그 다 그리고 그 팔로 항상 팔로가 문제인데 중국인들이 미역이 거기 천연적으로 자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식재료로 과연 많이 썼을까 그런 문제 그런 거 봤을 때 물론 먹긴 먹었겠죠. 근데 제주처럼 산호 조리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급 식재료로는 안 쓰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많이 갔고 중국보다는 압도적으로 일본이 갔고 일본보다 더 압도적인 건 서부 경남. 또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그 코지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뒤에 이것만 뭐냐 날주원 꽃밭에 묻어 그러니까 저 뒤에 그 무가에 나오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물에 들어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아까 요 밴들의 요네 상착할 때 그 한라산에 고등당이 없을 수가 있어 이제 나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김주백은 반대로 하면 이제 고지라는 말이 숲이라는 말이라고는 알았는데 이건 숲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물음표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아니면은 선생님 말도 이제 이게 코지 곧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섬에 가자 그다음에 포 지나가게
이 물질 이야기는 제가 다시 글을 써야 되겠어요. 논문을. 이 이야기는 저 뭐야 그냥 뱃물질이 아니라 이건 남바르 이야기예요. 남바르. 남바르에 한두 달 동안 이 배를 타고 가서 숙식하면서 아니면 그 지역에 섬을 가서 그걸 노래한 거다. 글거리 한 챕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제가 해석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지. 홍동계 엉덕 이것도 이제 노랫말에 많이 나오는데 복종류 그 전목들 서식지 우리가 종안대 많이 서식하잖아요. 그런 건데 아무튼 이 노래 이 남바르 실태를 노래했고 그리고 이 고지가 호지. 뭐 숲을 의미로 한다고 하면 미역이 많이 있거나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 이건 그런데 그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낭고지는 안 가요. 낭고지는 아니고 낭이 있는 데는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데 비유적인 숲. 고지라는 걸 그 지금 뭐 숲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고지라는 건 숲이 아니에요. 숲일 수도 있긴 있지만 물론 요즘 곶자왈이라는 의미. 아니 곶자왈 그보다도 그 먼 곳. 제주 사람들이 그 옛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쓰던 말이 고지감자하는 거는 멀리 간다는 뜻이에요. 멀고 낭으로 감자. 그런 뜻이고 꼭 그 숲이라는 뜻은 아닌데 숲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나의 고지감자는 건 멀리 감자한 말로도 될 수도 있고. 이 고지라는 건 옛날 어른들 말하는 거는 이저 해안가에 살면서 깊은 한라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나무를 해본다든지 그랬을 때 고지 간다고. 또 질문. 네, 선생님 이 해녀 노래가 노젓는 소리 중심으로 지금 돼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일제 강점기 되면서 동력선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서남해안 쪽에 전마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를 저을 일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벌써 1930년대부터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노젓는 소리를 현장 맥락에서 이렇게 체보하거나 듣거나 실제로 연행됐던 건 한 진짜 한 몇십 년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실제 연행은 없고 그걸 기억해서 거의 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 해녀 노래를 어떻게 더 정리하고 연구하고 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20-30년의 그 전마선 이것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서부 경남 지역에는 70년대까지 불렸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러니까 거제도에 가면 해금강 있죠, 해금강. 해금강 지역 섬으로 나가고 거제도 남북면 앞에 보면 거기 병대도라고 있는데 병대도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2-3시간 뭐 노를 저어야 간다는데 그 지역에서는 계속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현장에. 전마선을 이용하지 않고 작은 배를 노져서 가서 돛배로. 물론 지금은 서북면에 어디니 다 동력선 타고 뱃물질을 갑니다. 물론 그 당시도 그랬고 제주에서 그 출간물지로 갈 때도 그 예전에는 돛배를 타다가 군대환이 들어오고 여객선 취항하면서부터는 주로 동력선을 타고 가고 노로 접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60년대 어선들이 대부분 동력선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뱃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을 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발표문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제가 나눠드린 작은 지식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제주과학연구센터에서 이런 그 초청 강연 이런 것이 있을 때 주위에 많이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제주과학 이 진흥을 위해서 이 필요성을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그리고 제주과학연구센터의 존재 사실, 이 가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장 2시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성훈 박사님께 사실 강연을 들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우리 박사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다 가신 거예요. 일일이 다 가셔가지고 다 일일이 그 해녀분들 만나시고 그 노래를 체록하시고 또 그걸 또 해석하시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후배 연구자로서 정말 그 우리 이성훈 박사님께 정말 그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녀 노래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연구하신 그 집약된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해녀 민요 노래라는 것 자체 안에 해녀의 삶 그리고 해녀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환경들 배경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연구의 한 지평이 또 이렇게 열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